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을 때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 전제에 강하게 반기를 들어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이고 빛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오늘 이야기할 인물 중 한 명은요, 무려 76세에 인생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사람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요, 고난과 역경은 나의 스펙이다. 고난과 역경을 스펙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움입니다. 이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수라고 불렸던 여자, 바로 프랑스의 국민 가수, 샹송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하는 에디트 피아프입니다. 대표곡 라비앙 로즈는 아마 들으시면 모두들 이 노래 하고 아실 건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를 부른 프랑스의 디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과는 별개로 젊거나 외적으로 화려하고 뛰어난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친 편이었고요. 삶은 비극적이었죠. 그녀의 삶은 이후 영화로 제작되었을 만큼 드라마틱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유기와 가난, 반복됐던 질병과 중독,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이 끊임없이 겹치며 단 한순간도 안온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운한 비운의 캐릭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삶이 더 망가질수록 사람들은 더 열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인기는 30대 이후에 폭발했고 40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에디트 피아프를 프랑스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왜였을까요? 피아프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표곡 라비앙 로즈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음정도 흔들리고 호흡도 거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피아프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 짓곤 했는데요. 그 목소리 안에는 미화되지 않은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진정성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피아프는 자신의 결핍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냈을 뿐인데요. 그 솔직함과 대담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1930-40년 당시 프랑스는 전쟁을 겪는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녀의 불완전함이나 결핍이 역시 사람들에게 강하게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녀의 고난과 시련이 곧 목소리의 정체성이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피아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거는 너무 극단적인데? 나는 저 정도까지의 비극이 없는데? 그런 매력이 없는 건가?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 이런 이야기가 유독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매력 인물 사전, 여기서 두 번째 인물 소개해드립니다. 피아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똑같이 고난을 스펙으로 만든 인물, 바로 폴 세잔인데요. 폴 세잔은 흔히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칭호는 안타깝게도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사후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세잔은 거의 실패한 화가에 가까웠습니다. 전시는 번번이 혹평을 받았고요. 형편없다, 미완성이다, 이상하다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까지 당시의 사람들이 혹평을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그림에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질서가 없었습니다. 선은 불안정했고 언근은 어긋났고 사과 하나조차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잔은 이 말을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들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그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따르지도 않았고 인정받기 쉬운 방식으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같은 사과를 수십 번 그렸고 같은 산을 끝없이 바라봤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세잔의 고난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과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이 세잔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회화 언어를 만들게 했는데요. 그래서 세잔의 그림은 처음엔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의 고난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작품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된 거죠.
훗날 피카소와 마테스는 말합니다. 세잔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 문장은 찬사가 아니라 고백에 가깝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늦게라도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된 세잔은 실력이 없거나 이상한 예술가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과의 속도가 맞지 않았던 비운의 예술가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에디트 피아프가 삶의 비극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스펙으로 만들었다면 폴 세잔은 이해받지 못한 시간을 끝까지 견디는 방식으로 같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고난형 인간에게 중요한 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컨텐츠를 만들 때 늘 고민하는데요. 우리 히리들께 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징징대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를 현실적으로 혹은 현명하게 어른스럽게 잘 극복하고 이후에 이 이야기를 저의 노하우를 나누는 사람이 되자 다짐하고 묵혀두는 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놓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환경도 타이밍도 평가도 늘 자신의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이 결국 시간을 자기 편으로 돌리게 되죠. 이번엔 우리들에게 조금 친숙한 배우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 줄리안 무어인데요. 줄리안 무어는 전형적인 미인상도 아니고 스타성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연기긴 한데 그렇게까지 각인되진 않는 헐리우드 배우들 중 한 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지점이 그녀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줄리안 무어의 이미지는 빨리 소비되지 않았고요. 대신 오래 남는 배우가 될 수 있었죠. 젊었을 때는 망설임, 흔들림, 확신 없는 눈빛이 그녀의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 그 불안정함은 줄리안 무어만의 깊이가 되었는데요. 그녀의 눈빛이나 표정을 통해 우리는 이 대사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감정을 체감합니다. 이런 줄리안 무어의 장점이 극대화된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 개봉한 스틸 앨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교수이자 새 아이의 엄마 역을 맡아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섬세하게 연기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줄리안 무어는 54세라는 나이에 여우주연상, 무려 사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죠. 제가 줄리안 무어를 보며 늘 떠올리는 문장이 있는데요. 줄리안 무어의 매력은 이 불안정함을 숨기지 않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확신이란 결국 불안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배우는 줄리안 무어만 있는 게 아닌데요. 앨런 링먼. 아마 우리에겐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로 더 친숙한 배우일 텐데요. 이 배우가 영화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언제일까요? 무려 42세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영국 무대에서 연극을 했던 배우였는데요. 42살에 영화 다이아드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히릿들께서 떠올리기 쉬운 작품, 영화 러브 액츄얼리도 있는데요. 아내가 아닌 회사 여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걸이를 사주었던 역할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스네이프 교수였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앨런 링먼은 조용하고 진중한 연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단 이 말과 말 사이의 여백을 믿는 배우였죠. 그래서 그의 연기는 왜인지 모르게 오래 남습니다. 이 스네이프라는 캐릭터는 앨런 링먼이 지닌 본래의 매력을 가장 또렷하게 드러낸 역할이었고요. 침묵과 절제하는 스타일은 많은 관객의 기억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매력은 젊음의 패기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요. 시간을 통과하며 완성된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링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 들어서 얻는 매력은 속도를 잃는 대신 무게를 얻게 된다. 헐리우드 말고 우리 한국에는 없을까요? 다소 아쉬움이 드시는 히릿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배우가 한 분 생각났는데요. 비록 늦게 빛을 발했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존재감으로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배우.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배우 황정민입니다. 연극 무대에 서며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내던 그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작품. 바로 2004년 개봉한 달콤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이 조연임에도 씬스틸러로 활약했죠. 그리고 같은 해 그의 이름을 대중의 기억 속에 완전히 각인시킨 작품이 이어집니다. 바로
너는 내 운명인데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투박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를 연기하며 단숨에 믿고 보는 배우라는 위치에 올라섭니다. 이후 황정민은 굵직한 배역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대체 불가한 배우가 됐죠. 황정민의 연기 인생이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그의 전성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오래 버텨온 시간 위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76세에 새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나이 들수록 매력 넘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나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대담함. 이 일 때려치고 아예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하다가도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용기를 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해오던 일을 버리고 과감히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화가 그랜마 모지스입니다. 모지스는 미국의 포크아트 화가로 농촌의 일상을 소탈하게 그려낸 작품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우리 히릿들, 우리 그랜마 모지스가 붓을 들기 시작한 나이가 언제였는지 한번 예상이 되실까요? 바로 76세였습니다. 농가에서 가정주부로 살던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자수였는데요. 이 관절염으로 자수를 중단하게 되면서 그녀는 76살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80세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죠. 이 모지스가 대단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편견을 정면 돌파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 대담함 때문입니다. 정규 미술을 배우지 못한 채 70년을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낸 그 서사만으로도 충분히 센세이션이었죠. 모지스의 삶에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고요. 다만 준비된 인생이 있을 뿐이라는 건데요. 나이 때문에 못한다 라는 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모지스의 삶을 통해 나에게 맞는 타이밍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인물, 그럼 또 우리 한국에는 없을까요? 소설가 정유정입니다. 7년의 밤, 종의 기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자리매김하는 그녀는 날 때부터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전공자도 아니었죠. 결혼 전엔 간호조무사로 일했고요. 결혼 후에는 평범한 주부로 30대를 꼬박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글을 쓰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문단에 주목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동시에 이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끝없이 굴려온 그 시간들, 그리고 축적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소설에는요, 선과 악의 경계,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과 불안,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성이 집요하고도 밀도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 세계는 상상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찰하며 이 안에서부터 길어올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듯 이 늦은 데뷔는 약점이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오히려 이 서사를 깊게 만드는 강점으로 작용한 셈이죠. 이 인물이 특별한 이유는요,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통과한 뒤에야 글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타이밍을 잡고 실행에 옮긴 대담함이 그녀를 지금의 정유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입니다. 과감하게 일단 시작을 해보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창대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만난 모든 성공한 기업인, 예술가들, 유명인들은 하나같이 이 힘이 있었거든요. 일단 지르고 시작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7명의 공통점, 혹시 캐치하셨나요? 젊음으로 경쟁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시간을 숨기지 않았고, 외모나 기교가 아니라 서사, 태도, 그리고 나만의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젊을 때는 덜 반짝일지 몰라도요, 훨씬 오래오래 사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데요.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은 늦게 피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매력인물사전 연초 벌써 봄이 다가와서 심란하신 우리 히릿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지금의 이야기도 다소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히릿들께 하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대하는 시선, 그리고 나의 나이를 바라보는 시선. 결국 모든 건 이 시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사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준다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봐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혹시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히릿들이 있다면 사실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니까요. 우리 히릿들은 오늘 소개한 3가지 특징 중 몇 번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삶을 추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우리 히릿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매력인물 사전 한두 명이 아닌 다소 많은 사람의 예시로 우리 히릿들께 응원과 용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새해에 3달이 지났지만 아직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하는 분야가 있거나 벌써 나이가 들었다. 자괴감을 느끼시는 히릿들께 이 영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마음을 붙잡는 매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